지금 완전 다 열려서 진짜 문제야. 컴퓨터 나오를 만들고 Recording is on. 마이크를 하나를 꺼야 돼. 그것도 마이크 꺼져 있는데. 뭐지? 그 저쪽에 스피커 켜져 있나? 소리 되게 꺼볼까? 이거 소리 꺼도 될 것 같아. 컴퓨터 소리랑. 언니 여기 와서 해줘. 잠깐만. 남기잖아. 이거를 내가 저쪽에 원래 앉아서 기다렸어야 돼. 이렇게 여기서 할게. 그거 공유된 화면이야. 해봐봐. 네. 응? 제가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거두절미하고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두 가지, RDS랑 DynamoDB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RDS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RDS는 Relational Database Servi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셨다면 다 아실만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엔진을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한 기능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RDS가 완전 관리형이라는 키워드로 유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관리형이라는 글자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어려운 말들이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리소스를 만들어주고 OS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그걸 패칭이라 하는데 그것들 전부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 있고요. 그리고 백업이나 복구도 굉장히 편리하게 콘솔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제공하고 일기 전용 복사본, 다중 availability 존 셋업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풍족한 서비스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 전용 복제본입니다. RDS는 굉장히 많은 요청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읽기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읽기 요청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이드 프로젝트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트래픽이 확 읽기 요청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밀리지 않게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읽기 전용으로 DB를 복사해놓고 그걸 다시 필요 없으면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AA 시험에도 되게 단골로 나오는 선지인데요. 뭔가 평소에 생기지 않는 트래픽, 굉장히 unpredictable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트래픽을 저희 개발자들이 직접 예측하고 이거를 서버 대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AWS가 대신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루 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통계용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대량으로 읽어오는 작업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계속 지속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요청이 되다 보니까 원래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리드 레플리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리드 레플리카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 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 없으면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리드 레플리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다중에이지 개념인데요. RDS도 다중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복제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에이지에 재난이 생겨도 다른 곳에서 복제본이 마스터로 승격돼서 재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에이지를 지원한다는 거는 평소에 여러 개를 쓰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의 DNS를 바라보고 그 DNS를 이용하는 웹 서비스나 뭐 애플리케이션이 전혀 문제를 모르도록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중이지랑 리드 레플리카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이거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멀티에이지는 액티브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애인 겁니다. 다른 가용 영역에서 똑같이 생긴 애가 그냥 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리드 레플리카랑 오토 스케일링은 진짜로 서비스에 계속 같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왼쪽이 액티브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액티브 스탠바이인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오타니까 네.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서버를 다중화 또는 이중화하는 방법 또는 기법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듯이 그 다중 에이지를 지원하는 거는 오른쪽처럼 그냥 재난이 생겼을 때 그때 복구할 수 있게 빠르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준비시켜 놓는 애고요. 왼쪽은 이제 많은 트래픽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RDS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MySQL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RDS를 사용할지 또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빌려서 그 컴퓨터에다 MySQL 설치해서 사용할지를 고민해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RDS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되게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실은 회사 또는 현직에서는 비용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만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EC2를 이용하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여기에 계산된 금액을 보면 EC2 또는 이제 RDS를 사용할 때 인스턴스가 계속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과금되는 내역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EC2 월별 비용은 여기 $40라고 돼 있고 RDS는 $60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사측에서는 데이터를 오래 관리해야 하고 또 정확성 그리고 장애의 감내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DBA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RDS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무결성, 내결함성이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RDS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학생 또는 뭐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EC2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네, RDS 얘기는 짧게 여기까지였고요. 근데 다이나모DB가 더 짧은데 네, 다이나모DB 굉장히 뭔가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걸 사실 이번 세션 준비하면서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그 전에는 뭔가 멋있다, 언제 쓰는 거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DynamoDB는 일단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Managed Serverless NoSQL DB 이렇게 써 있어요. 키워드가 3개나 있죠. 그래서 이게 AWS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DBM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지 한번 보자. 사실 NoSQL이 뭐 한 가지 종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Not only SQL이라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경우 뭐 전부 다 NoSQL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DynamoDB는 어떤 DB에 속하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키밸류 스토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키밸류 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뭐 해시 테이블이나 뭐 맵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키와 값을 집어넣는 연산, 그리고 키를 가지고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연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키 값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이블이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여기 한 줄이 개별 레코드,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이게 DynamoDB에서는 아이템이라 불리지만 RDB에서 우리가 보통 row라고 부르는 거랑 대응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좀 키 체제가 특이한 게 파티션 키랑 소트 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얘는 유니크해야 하고 얘를 가지고 원하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이 파티션 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왜 파티션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DynamoDB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고 해요. 뭔가 우리가 MySQL이나 RDS를 사용할 때는 샤딩 또는 어쨌든 이게 여러 개의 DB로 나누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또는 완전 대규모일 때 그때 도입을 하곤 하는데 DynamoDB는 처음부터 이렇게 파티션이라는 걸 나눠서 하나의 테이블이라도 여러 대의 서버에다 나눠서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테이블 1에 있는 게 파티션이라는 단위로 서버 1, 2, 3 그리고 n개까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할 때 어떤 파티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 파티션 키라는 게 존재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키 값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의 값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어트리뷰트라는 여기 옆에 있는 항목들이 값에 대응되는 겁니다. 네. 사실 개념을 봤을 때는 이걸 왜 쓰는지 와닿지는 않았는데 요것도 아까 서버리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RDS와 같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중AIG도 당연히 지원하고 그리고 읽기 쓰기 요청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AWS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DEX 클러스터라는 거는 DynamoDB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 DynamoDB만의 자식 캐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캐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완전 찰떡궁합인 캐시를 여기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DynamoDB 스트림이랑 다른 AWS 람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다른 서비스랑 연동도 굉장히 쉽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은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억할 만한 거는 요거예요. NoSQL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RDBMS나 뭐 몽고DB 같은 다른 DB로부터 비슷하게 연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본 사람 후기를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고 다른 DB들이랑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원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 AWS에서 직접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AWS에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고 우리가 보통 MySQL이나 뭐 MariaDB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잖아요. 뭐 경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나 근데 AWS에서 요 지원을 굉장히 잘 해준다고 해요. 근데 뭐 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부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 정도의 대규모 트래픽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굳이 고를 만한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RDS와 DynamoDB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드 서비스였고요. SQL을 사용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DynamoDB는 저 세 가지 키워드, 매니지드, 서버리스, NoSQL DB였어요. 그리고 NoSQL 중에서도 키밸류 스토어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한전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같이 보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발표도 빨리 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습은 EC2에 MySQL을 설치하고 접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RDS 배웠는데 EC2에다 MySQL 왜 설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RDS 아니더라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MySQL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겪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핸전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EC2에 돌아가고 있는 MySQL에 접속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EC2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열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관리하는 보안 그룹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MySQL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포트인 3306번을 열어주셔야 하고 이거는 여기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할 때 여기 유형에서 MySQL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3306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꿀 수 있긴 하지만 3306을 사용하는 게 좀 관례적이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에 연결할 일은 없긴 한데 사실 디버깅을 위해서 이번 실습에서는 22번 포트까지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그룹 만든 걸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해 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MySQL 설치할 때 제가 알려드린 이 커맨드로 수행을 하려면 우분투 22를 꼭 골라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 퍼블릭 IP를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이거를 기본값으로 해놨는데 이게 진짜 안 보이지 않나요? 이게 비활성화인 상태에서 한번 만들고 다시 만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고 여기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으면 편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생성했던 보안 그룹을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먼저 들어왔다 하면은 보안 그룹 만들고 나서 저기 새로 고침 누른 다음에 뜨면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턴스 돌아갈 때 우리가 MySQL 설치를 해줘야 하니까 이제 인스턴스 연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터미널 이용해서 접속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콘솔에서 이 버튼 누르면은 요 화면에 터미널이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를 링크를 안 달았네. 네.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기 편하시라고 노션에다가 커맨드들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이 링크 들어가셔서
커멘트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커맨드를 하는 거는 그 EC2 인스턴스 내부에서 이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서 MySQL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로컬 컴퓨터로 거기에 접속을 해야 하잖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로컬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컬에서 제가 만든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를 호스트 인자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MySQL에서 유저를 생성해 줄 거예요. 그때 생성해줬던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접속한 화면을 캡처해서 핸드폰 인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무서워져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챙겨드려야겠더라고요. 꼭 실습 끝나고 인스턴스 종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은 RDS 생성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습서가 한국어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습서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 그 인증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EC2에서 EC2 MySQL에 접속했던 화면이랑 동일을 하지만 여기 호스트 달라진 거 보이시죠? RDS에서는 DNS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접속을 했다라는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동 백업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꺼주셔야 합니다. 꺼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안 했는데도 이제 인스턴스 삭제할 때, RDS 삭제할 때 저게 최종 스냅샷 생성이라는 게 활성화가 또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거를 지우지 않으면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삭제 시에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화 과제는 다이내모DB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은 좀 아쉽게도 영문만 제공이 되는데 그냥 진짜 콘솔에서 딸깍딸깍만 하는 일이라 정말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돈도 안 나와요. 뭔가 아까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하면서 와닿았어요. 여기 예시를 제가 따라했는데요. 그대로 테이블 이름이 뮤직이었고요. 그러면 노래들이 들어가는 테이블이겠죠? 근데 그거의 파티션 키가 아티스트였어요. 가수. 파티션이 가수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 키는 송 타이틀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옮겨봤는데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저 깨달음을 얻고 싶다 또는 이제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과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화과제는 요거 진행하시고 나서 이 워크숍에서 쿼리 날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딜리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했다는 걸 스크린샷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쉬었다가 쉬지 말까요?